오늘의 심리학, 어제 내가 나도 모르게 불러온 지옥, 블랙아웃 편입니다. 블랙아웃, 정전을 뜻하는 단어로 술을 마시고 일정 시간 동안의 기억을 잃는 현상을 말합니다. 흔히들 필름이 끊겼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 블랙아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정신을 차렸을 때 엄청난 공황이 찾아온다는 걸.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접어들게 되죠. 내가 한 행위를 내가 모른다라. 매일 똑같은 일상을 하루쯤 기억하지 못한다면 아무 상관도 없겠죠. 하지만 블랙아웃의 특성상 우린 필연적으로 술에 취해 있기 마련입니다. 마치 내 몸을 누군가에게 빌려줬는데 그 누군가를 믿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감시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도대체 왜 우리는 기억을 잃게 되는 것일까요? 항상 처음 술을 마실 땐 괜찮습니다. 이때 우리의 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0.05가 되는데요. 기분의 상태가 변화하고 판단 능력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점점 술 기운이 오르며 술자리의 분위기가 달아오르게 되는데요. 하나 둘씩 신이 나기 시작합니다. 신이 난 우리는 뭘 할까요? 술을 더 따르기 시작하겠죠. 심지어는 따르자마자 짠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보음이 하나 울립니다. 하는 소리인데요. 누군가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소리 신호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약 0.1% 이상으로 올라왔다고 경고하는 것이죠. 이때부터는 운동 능력을 조절하는 기관이 서서히 맛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물컵이나 술잔을 엎고 비틀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점점 불타올라 혈중 알코올 농도 0.15%가 될 때쯤 우리는 기억력에 장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는 뇌에서 우리의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해마가 알코올 때문에 일시적으로 장애를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모두 알듯 우리는 본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단기 기억으로 보낸 뒤 그것을 다시 장기 기억으로 넘겨서 저장하는 방식으로 기억을 유지합니다. 술을 먹어 해마에 장애가 생길 경우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가는 길이 끊기게 됩니다. 필름이 끊겼다고 말하는 게 이 때문이죠. 그러니 장기 기억으로 가지 못한 기억은 약 5분 정도 단기 기억으로 유지된 후 뇌에서 아예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 상대가 했던 말을 또 하고 있다면 자신이 그 얘기를 했다는 사실이 장기 기억으로 가지 못한 채 단기 기억에서 흩어져 버렸기에 또다시 흥미롭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상대가 블랙아웃에 돌입하였는지 알고 싶다면 우리는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전혀 상관없는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BBQ, 갤럭시 노트, 청바지 정도가 좋겠군요. 이렇게 제시어를 던져준 후 주제를 돌려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한 5분 정도가 지난 후 아까 제시했던 단어들을 상대에게 말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블랙아웃이 온 상태라면 상대는 그때의 단어들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고, 이보다 더 심할 경우 단어를 제시해 준 것조차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단어를 제시해 준 것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면 약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1% 이상으로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정도가 되면 다음날 일어났을 때 이제 몇 시간씩 통으로 기억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이 혈중 알코올 농도, 우리가 이것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사이에 움직인다고 합니다. 즉 술의 총량을 제어하기보다는 일정 시간 안에 술을 먹는 것을 제어해야겠죠. 네, 술을 먹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는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여성은 남성보다 체수분량과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인 탈수소 효소가 작습니다. 이는 알코올이 뇌와 장기에 더 빨리 도달하도록 만드는데요. 또한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이라는 물질이 남성보다 많이 존재합니다. 에스트로겐은 알코올의 도취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키는데요. 알코올은 또 에스트로겐을 더 분비시키게 만들어 이것을 악순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뭐 기억함 잃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가요? 혹시 블랙아웃이 생각보다 훨씬 큰 사회적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술을 왜 먹을까요?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이 과감해지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이는 알코올이 우리의 전두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전두엽은 우리의 뇌에서도 가장 고등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판단과 감정도 전두엽이 담당하는 역할 중 하나이죠. 블랙아웃이 세게 올 정도로 술을 많이 먹을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는 아까 말했듯 0.31%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면 우리는 감정과 판단력에 엄청난 이상을 겪게 됩니다. 블랙아웃 상태의 나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이죠. 블랙아웃의 경우 해마의 일시적인 정지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가는 길이 끊긴 것이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장기 기억은 멀쩡한데요. 그래서 평소 가지고 있던 욕구들이 알코올로 인해 아무런 필터링 없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피해는 전 애인과 같은 귀여운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블랙아웃을 자주 겪을 경우 뇌의 신경가소성, 즉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잃게 되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손상된 전두엽은 공격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보면 폭력적인 사람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즉 블랙아웃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공격성도 올라갈 수 있는데요. 남성의 경우 이 때문에 쉽게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때리고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한순간 기억을 잃었다가 내 몸을 어둠에 맡긴 사이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피해자가 되기 쉽습니다. 술을 먹을 경우 운동 기능도 상실하게 되고 판단 기능도 흐릿해지게 됩니다. 즉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이상이 되면 바로 기절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선 의사표현이 아예 불가능하겠죠. 성폭행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깁니다. 물론 본질적인 문제는 가해자에 있지만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 스스로 위험해지는 것은 좋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정신을 잃은 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블랙아웃, 우리가 술을 먹는 이상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스스로 술을 먹는 속도를 잘 조절하는 수밖에는 없겠죠. 과한 음주는 우리의 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뇌를 망가뜨립니다. 이상